내일 방역 강화 대책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뭐 지금 대략 나오고 있는 부분은 뭐 수도권 모임은 4 명에서 6 명, 그리고 영업 제한, 밤은 영업 제한 한 밤 10 시부터 한 자정 정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신 대로 거세지는 확산세 속 변이 바이러스까지 맞물리면서 상황을 바라보는 정부의 접근도 달라졌습니다. 다시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송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방역 조치 강화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류가 좀 바뀌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지난달 29일만 해도 일상회복 2단계 전환 대신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거리두기 강화에는 신중했습니다. 국민 불편을 고려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유예서였는데요. 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르게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서자 정부는 서둘러 추가 방역 조치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방역 조치가 강화가 되면 지금과 비교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네, 현재로서는 4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이 다시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중론입니다. 네. 일단 사적 모임 규모가 축소되는 건데요. 현재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10명인데 4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강하게는 식당과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밤 10시나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 금지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4단계 방역체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됐고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발표와 시행 시점은 언제입니까? 네, 발표는 당장 내일이고요. 시행도 다음 주 월요일이 유력합니다. 시행 기간은 사람이 붐빌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이후나 연말까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여러 논의를 거쳐서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전면 시행할지 아니면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할지는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스터샷 사전 예약도 시작이 됐죠. 어떤 경우가 대상입니까? 네, 만 18에서 48세 가운데 접종을 완료한 지 5개월이 지난 분들은 오늘부터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네. 접종은 오늘 4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약한 날짜에 받으시면 되는데요. 또 오늘부터는 자녀 백신을 이용한 당일 추가 접종도 가능합니다. 자녀 백신을 활용한 접종의 경우에는 지정된 접종 간격보다 한 달 당겨서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현재 기본 접종 후 4개월이 지나야 추가 접종이 가능한데 이게 3개월로 줄어들고 일반 성인은 5개월에서 4개월 간격으로 줄여서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발표하면 토요일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려고 할까요? 저는 좀 솔직히 이해는 안 됩니다. 네, 남아공, 오미크론 벌써 우세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확진자는 급증은 하고 있지만요, 사망자는 소폭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전파력은 강한 부분이긴 한데, 아직 뭐 그 치명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강도는 좀 경증, 델타보다는 약하다, 그런 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미크론의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진 남아프리카 공화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는 남아공에서 검출된 지 4주가 채 안 돼 빠르게 우세종이 됐습니다. 이미 전체 확진자의 88%가 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남아공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하루 확진자는 2,465명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8,56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사망자는 36명에서 30명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남아공 최대 도시인 요하네스버그 인근에서 감염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교민 피해자는 나오고 있습니까? 금일 아침까지 4명의 확진자의 보고를 받았는데 정상은 아주 약하게 경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3분은 다 맞으신 분들인데 재확진이 된 상황이고, 한 명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아워월드 데이터 자료를 보면 지난달 1일 남아공 확진자의 96%는 델타 변이였지만 지금은 전체의 88%가 오미크론 변이로 뒤바뀌었습니다. 오미크론이 이미 남아공에서 우세종이 된 겁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환자가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2세 이하 유아들 사이에서 호흡기 환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남아공 의사들은 그러나 오미크론 증상이 가볍다고 전합니다. The majority of what we are presenting to primary healthcare practitioners are extremely mild cases. These patients means they don't need to be hospitalized for now. 남아공 전염병 연구소는 새 변이의 전염력과 백신 회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당장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네, 제발 강도는 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오미크론 관련자 9명 중 국내 이야기 부분인데요. 9명 중 7명이 미접종. 증상 약해도 전염력은 강하다. 네, 이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국내에서 오미크론을 지금 확진되거나 의심되는 9명, 이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백신을 안 맞은 걸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람이 9명인데 이 중에 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된 2명뿐입니다. 이 두 분은 돌파 감염 사례가 되겠죠. 네. 10대 한 명을 포함해서 나머지 7명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남아공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 중에 상당수가 돌파 감염 사례이긴 하지만 현재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높지만 뭐 크게 치명적이진 않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오미크론은 인체에 침입하는 그 손잡이 역할을 하는 돌기 단백질의 변이가 30개나 된다고 하죠. 네네. 전파시키는데 감염시키는데 최적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델타보다 지금까지 보면 전파력이 약 30%가량 높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전파력은 이미 남아공 등에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증상은 비교적 가벼워 보입니다. 국내 확진자가 5명이죠. 이 5명을 보면 초기에 미열, 기침, 가래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다가 현재는 4명이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1명만 미열이 있는 상태고요. 유럽이나 남아공에서도 대부분의 그 오미크론 확진자 중을 보면 경증이나 무증상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나온 얘기인데 조심스럽지만 이 오미크론이 오히려 코로나19를 끝낼 수 있다 이런 희망 섞인 전망이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까지 무증상이나 증상이 가벼운 경우가 많아서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가볍게 바뀌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네. 이 바이러스는 진화 과정에서 전파력은 세지고 독성은 약해지는 쪽으로 가는데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델타를 보면 전파력은 2배가량 커졌지만 치명률은 그대로거든요. 네. 오미크론이 사실 감기 수준이 되면 최상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겠죠. 이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더 세니까 델타를 밀어내고 곧 우세종이 될 거고 그러면 사실상 코로나19가 끝나는 그런 역할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는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지금은 델타와 싸우면서 오미크론 확산 여부를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신은 어떨까요? 뭐 조금 전에 이 기자가 설명해 주셨지만 돌기가 많아서 그러니까 변이가 많아서 백신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던데요. 남아공 보건당국이 초기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스트지라는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화이자 백신 예방 효과를 보면 초기지만 델타가 95%인데 오미크론이 90%입니다. 약간 떨어지는 거죠. 화이자 3차 접종, 그러니까 추가 접종 시 오미크론 감염자가 중증으로 가는 걸 93% 막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스터샷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또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에 비해서 중증 위험이 2.4배 높았습니다. 물론 초기 자료여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오미크론도 백신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 얘기 중에 잠시 오디오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충원 기자 여기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그죠. 네, 강도는 좀 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갈 곳이 없어요. 네, 병상 부족 사태, 구급차 발동동, 아무튼 뭐 수도권, 네, 지방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일상 회복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의 감염병 전담 병상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염자는 물론 일반 환자도 치료받을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들을 이송하는 소방 구급대원들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시흥 소방서 구급대원들이 급히 구급차에 오릅니다. 3분 만에 근처 중학교에 도착한 구급차. 한 학생이 팔을 크게 베어 급히 봉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자를 구급차에 태운 뒤에도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지를 두고 소방대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대한병원 오래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럼 왜 오래 걸린다고요? 진료 대기 원래 거기는 좀 오래 걸려요. 큰 병원이라 사람 환자가 좀 많으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 병상이 가득 차 일반 환자도 병상을 찾기 어려워진 겁니다. 수차례 연락을 돌린 끝에 병상이 남은 병원을 찾아 다른 시로 가야 했습니다. 거기선 진료는 된다고 데리고 오라고 했거든요. 최대한 대학병원 쪽으로 알아본 건데 지금 자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경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소방서 주변 대학병원 등엔 확진자를 입원시킬 격리실이 동나면서 환자를 입원시킬 곳을 찾아 서너 시간을 헤맨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환자분은 증상이 있는데 병원 선정이 안 돼가지고 좀 이송 지연이 됐던 경우가 있었고, 근데 다행히 요양병원에서는 의료진이랑 그 응급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사실상 포화 상태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전국 코로나19 증증 환자 전담 병상 1,154개 가운데 913개가 사용되면서 20% 남짓인 200여 개만 남았습니다. 서울은 가동률이 90%를 넘어서 이미 병상이 거의 다 찬 상태입니다. 병상 배정을 하루 이상 기다리는 확진자도 900여 명이나 됩니다. 구급대원들은 병상 부족 사태에 큰 사고라도 나면 부상자가 몰려 지역 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다수 사상자에 준해서 일단 저희 소방에서도 이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항상 저희 훈련을 하고 이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필요한 환자들이 격리실 부족으로 너무 처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게 안타깝고, 서울시가 시립병원을 모두 동원해 병상 1,400개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자체의 병상 확보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정말 그죠? 네, 난리입니다, 난리. 네, 미리 했었어야죠. 네. 침투력 빠른 오미크론, 네, 델타 제치고 국내 우세종 될 것 같다는 또 기사 부분인데요. 네, 아무튼 아까 영상에도 그죠? 델타를 밀어버리고 국내 우세종이 된다고 하면 다만 전제 조건 오미크론의 강도가 그죠? 델타보다 약한 조건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감염이 국내에서 확인되면서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전파력이 강해 더 빠르게 우세종, 즉 가장 많이 퍼진 변이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병상은 부족한데 확진자와 위중증자는 연일 폭증하는 상황. 여기에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나오고 지역사회 전파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변이를 보고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달 분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의 74%가 오미크론 변이로 첫 검출 후 4주가 채 되지 않아 우세종이 된 겁니다. 지난해 10월 최초 발견된 델타 변이의 경우 올해 6월 말 국내 검출률이 3.3%였지만 한 달 뒤 48%, 두 달 뒤 90%를 넘었습니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높아 더 빠르게 우세종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바이러스 기전 자체가 그 돌기 단백질에 수용체에 접합하는 부위가 델타가 2개가 내지 10개거든요. 그 5배 이상 변이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침투력이 빠를 것이다. 또 기존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지만 치명률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보건당국 역시 오미크론 특성 확인까지는 2주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델타하고는 조금 임상 증상이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확진이 됐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환자의 역학적인 특성 그리고 임상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찰하고 모니터링해서 정리가 되면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국은 오미크론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거쳐 향후 입국자 자가격리 등 방역 조치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네, 코로나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